하세요. 자, 우리 결혼하셨지? 네. 기준님이 작년에 이사하셨습니까? 작년에요? 음. 음력이요? 작년. 작년에? 아니 이사는 안 했는데 집은 이사는 안 했어요. 그러면 뭐 문서 다 뭐가 옮겨갔나요? 작년에 강력한 이동수가 들어왔었는데 작년에 무술년에 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 문서적인 이동이 전혀 없었어. 문서 짓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약하는 거잖아요. 어, 없었던 거. 집이 됐든 뭐 하는 일이 됐든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는 일도 그냥 하던 일 했던 거고. 이사나 이동수가 사무실은 옮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이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하는 일이 이전이 된 거잖아. 작년 말 작년 말. 12월 완전. 자, 대주님 성도 오픈되기 싫으면 이만 번 같아. 네. 대주님 성이 뭐냐? 남편. 아, 이 자, 대주. 오늘 뭐 때문에 오셨어? 아니요, 직장 일이 좀 많이 좀 속 시끄럽고 뭐라 그러지? 힘든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했을 때 어쨌건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직장 그거밖에 없어? 네, 큰 거는 직장이긴 해요. 저기 남편이 몇째 아들이에요? 걔는 하나인데 나는. 외아들이야? 네, 누나 하나 있고. 그 시댁하고 별 문제가 없어? 거긴 이미 끝났어요. 정리됐어요 거기는. 이혼했어요. 이혼을 했어. 뭐 그 사방님 때문에 아니면 그 가족 때문에? 아니 그냥 걔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네. 좋습니다. 나는 아직 이혼한 상태로 안 받고 그쪽 라인이 시끄러워서 뭐 별로 살면서 같이 엮이고 그런 건 없어요. 언제 했어? 5년, 6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5, 6년? 네. 뭐 막내는 없어요. 애는? 애는 제가 키우고. 키우고 몇 명이에요? 하나. 자, 우리 기주님이 그 가문하고는 살 수가 없고 합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기주님은 네. 점을 특별하게 볼 일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너무 힘든데. 그 직장 생활에서의 그 트러블, 뭐 구설수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무난해요 그냥. 네. 본인은 그 트러블이네 힘들지. 구설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당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구설에 휘말려 있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요. 맨날 등살에 휘말. 그거는 그 앞에서의 업무적인 것 때문에 앞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설이라는 거는 뒷말을 말하는 거잖아. 뒷말도 많아요. 뒤에서 흉도 보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전에 들었어요? 뭐 전에 들은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게 본인은 본인께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무당눈에 큰 구설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냥 그거지. 그 지진나는 구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네한테 잡히는 거는 직장의 존폐를 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한테 지진나는 어떤 구설이나 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도 그게 안 느껴져. 그래요. 우리 기준님한테 그렇게 안 느껴지고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힘들었다고 느끼는 거야? 작년하고 재작년 말부터 그럼 한 2년 됐네. 1년 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글쎄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당론에는 구설이 문제는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견디면 견뎌질 구설인 걸로 느껴지고 참으면 참을 구설인 걸로 느껴지고 본인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옮겨가야 되는 거고. 자, 본인도 네. 그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본인 일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지금 직장에 다닌다고 하니 네. 뭐 여기서 뭐 크게 뭐 승진을 한다거나 네. 뭐 잘린다거나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위로도 안 보이고 밑으로도 안 보입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네, 무탈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준임을 놓고 보면 금년 해운년, 작년 해운년, 재작년 해운년 내가 크게 뭐 요동치고 뭐 하고 이런 게 없어. 본인 일정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갔을 것이고, 큰 어떤 고비 뭐 이런 들이 없어요. 네, 그냥 무난하게. 무난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특별히 뭐 잘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도 크게 안 보이고 밑으로도 크게 안 보입니다. 왜냐면 이 사주가 네. 내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좀 할 말이 많겠죠. 내일은 뭐예요? 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할 말이 많겠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 직장 생활에서 본인이 운이 좋다고 한들 월급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지금 나쁘다고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뭐 새로운 그 내 갈 길을 못 가는 건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새로운 데 가면 또 취직을 하겠죠? 아직 뭘 차리고 그런 건 아니고. 본인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운은 벌써 한 3년수 전에 들어왔어요. 딱히 뭐가 없었는데. 3년수 전으로 본인 운은 들어왔다고. 뭐라도 시작해도 되는 운이 들어왔다고. 아, 좋은 때라고? 이 좋은 때가 언제까지 가요?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 올해까지. 하고 나면 그럼 내년부터 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되게 나쁘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냥 우리 기준님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관상대로 살 테다. 관상이 관상이 좋지 않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누가 인상이 안 좋다 그러던데. 누가? 누가 그래서. 그런 그 지나가는 말에 너무 촉을 세우지 말아요. 생긴 거 푸근하게 생겨갖고 왜 예민을 떨어? 그러니까 별로 안 그래요 또. 예민하더라고. 내가 볼 때 본인이 예민 떠는 거야. 이 구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 지나갈 구설인데 본인이 뭐라고? 누가 뭐라 그랬어? 막 이런 걸로 보이지 전혀 뭐 그렇게 안 보이고 본인은 관상 이 사주 하나만 놓고 보면 본인의 신의 가물도 세고 인생 굴곡도 많아야 되고 뭐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무당이 우리는 글로 푸는 점이 아니잖아. 신점을 보잖아. 내가 본인을 앉혀놓고 봤을 때 본인 신감도 그닥 그렇게 세지 않아. 그리고 무난해요. 무당문의 관상이 굉장히 좀 무난하게 보이거든. 그렇게 무난해.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온 공덕으로 듣기 싫은 소리 한 소리는 듣고 가세요. 그 나오는 대로는 얘기해야 되니까 본인 성격 많이 고쳐야 돼. 내가 볼 때 이 구설적인 문제도 본인 문제지. 타인의 뭐 절대로 타인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할 말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본인 문제야. 그리고 조금 예민한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거야. 사람들이 있잖아. 1000사람, 10,000사람이 있어도 나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 싫다는 사람도 있을 테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용군 TV를 찍지만 나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 싫다는 사람도 있겠지. 맞아. 그냥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나 좋다는 거는 되게 좋은데 나 싫다는 거는 왜 싫어해? 그럴 이유가 없어. 나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 싫다는 사람도 있겠지. 나보고 연금하다는 사람이 있는 거면 저 못 본다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향후 한 3, 4년까지는 본인은 큰 특별한 무당이 당신 뭐 조심해야 돼, 뭐 유의해야 돼 이런 사항이 없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점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주 안 좋다거나 좋다거나 극적인 반전이 있다거나 뭐가 이런 그 점사가 나와야 되는데 참 사주팔자는 약한 사주팔자는 아닙니다만은 본인 딱 앉혀놓고 관상 좀 우리는 저 불의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을 항상 묻는 건데 무난해요. 무난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댁과의 문제 본인은 남편과의 어떤 문제고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불의적인 문제야. 조상적인 문제라고. 이 집안과 그 집안은 아니 걔가 문제였어 제가 봤을 때. 그 본인은 사람 됨됨이가 좀 문제야. 그러니까 본인은 그 어떤 인간 사이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별이 있고 만남이 있고 이렇겠지만 이제 무당들이 보는 건 또 다른 걸 보잖아요. 네. 또 다른 걸 보는데 이 집안과 그 집안은 있잖아. 집안으로 엮일 수 없는 집안이야. 합의가 안 돼, 조상끼리. 이 성바지와 그 성바지의 조상님들이 절대로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한국들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은 사주를 안 넣고 그 양반의 사주를 안 넣고 그 양반을 안 봐도 느낌은 와요. 그 양반이 조금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근데 그런 게 있어. 결혼을 해서 옳지 않은 인간도 오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옳은 인간도 그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게 바로 불의적인 문제라는 거야. 조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기운에 힘입어 그렇다는 건데 이 한국들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양반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히 좋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서로 헤어진 게 서로한테 이익이야. 이 부분은. 근데 이렇게 둘이 안 맞는 걸로 해서 자식한테까지 뭐 안 좋은 게 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두 집안이 합의가 안 될 뿐이지 집안적인 이 성바지가 문제다 저 성바지가 문제다 그렇게 무당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는 어쨌건 괜찮다라는 얘기죠. 애랑 저랑은 이 조상들이 합의가 안 됐다고 해도 내가 만든 애야. 내 뱃속에서 키워서 생명으로 내놓은 애야. 그럼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 해야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이를 못 키운다거나 뭐 어쩐다거나 그럼 벌써 공수 나갔다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얘가 앞으로 잘 되는 거 뭐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공들이고 신 낚으세요. 그 원래 그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한다는 말이 자식까지 내미는 반 무당이어야 하고 반 의사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 상태가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심리 상태가 어떤지 정신 상태가 어떤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떤 불의적인 문제 때문에 애한테 어떤 타격이 가고 애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엄마가 뒷받침해주고 지 사주가 얼만큼 복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도 그 아이 복력만큼 살겠죠. 그런데 이제 나쁜 게 있다면 공을 들인다 신을 낚군다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또 대학 문제를 뭐 하면서 친구 문제, 교우 문제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이 아이를 찌르는 부대끼는 어떤 문제들을 조금 없앨 수는 없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이 상황이 없어. 모든 게 공들이면 모든 게 편안해지고 모든 게 잘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대신 칼처럼 찌르고 바늘처럼 찌르고 이런 거를 좀 무디게 해주세요. 얘가 이렇게 뭐 지 운명적으로 뭐가 이렇게 부대쳐갖고 찌를 때 여기 뾰족하면 쑥 들어가 버리면 사고가 크게 나겠죠. 근데 이게 뾰족하지 않고 무뎌지면 찔러도 푹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고 피하겠잖아. 그런 것처럼 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들이고 신났거라 하는 게 그런 말인데, 우리 자손 위해서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공들이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공들이는 거는 뭐예요? 뭐 공들이는 게 뭐 신당에 촛불 켜 자기 형편대로 절 같은 데로. 신당이 됐든 절이 됐든 촛불도 켜고 4월 초파일 되면 인등도 밝히고 원래 또 7월 7석이 자손들 명과 복을 비는 날이니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그러라는 거죠. 공들이라는 게. 그리고 내가 부모지만 24시간 365일을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라도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학교 생활할 때, 뭐, 친구를 만날 때, 뭐를 만날 때, 부모가 가서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사나운 기운이 크게 온다면 조금 약하게 오게 해주시고, 좋은 기운이 온다면 조금 더 좋게 해서 얘가 좀 더 바람직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 집안 자체도, 우리 아이가 엄마 성을 따는 건 아니잖아. 네. 그 성 바지 자체도 공줄이 굉장히 센 성이에요. 공이 내려오는 집안이에요. 공들이고 신나고 옛날 할머니들이 자손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안 명 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을 봐도 빌고 물을 봐도 빌고 장독대 물 떠놓고도 빌고 부처님 전에도 빌고 신령님 전에도 빌고 그런 그 행위를 루대로 그 대를 깔고 니를 물려서 그렇게 해왔던 집안이다 이 말이야. 그 이신의 집안이. 지금은 종교가 바뀌어서 어쩐지 몰라도 그 선대에는 그런 줄력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공들이고 신나면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하게 아이가 자랄 수 있겠죠.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심심한 점사야.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직장을 옮기라 소리도 안 나오고요.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하고 원래 이제 하던 일이랑 조금 달라서 그냥 하던 일이랑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되나 막 그런 것도 사실 고민하긴 했었거든요. 아니 나는 그렇게 가라고 조언하고 싶진 않아요. 간다고 하여 본인이 막 저기 뭐 구설 없이 뭐 으쌰으쌰 잘 될 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어디를 가나 그 정도는 구설이 있을 테고 뭐 있을 텐데 본인이 조금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네. 알겠어요. 더 궁금한 거 없죠? 네, 아니 45 이후에 좀 좋은 사람이 하나 누가 들어온다고 딴 데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없죠. 인연? 누가 45에 들어온다고 했다고 하면 동의합니다. 있어요, 이렇게. 네, 동의하고 자, 45 이후면 좀 달라질 거다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45살에 본인한테 귀인자리가 들어오라는 운이야. 45세.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43살에 들어오는 사람은 꽝이야. 잠깐만. 네. 지금 41이니까 내후년에 들어오는 사람은 꽝이에요. 알던 사람도 그때 썸밋하면 별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43살에는 강력한 연애 기운에 감싸이는 해기는 하지만 진짜 본인한테 이화도화가 만발하는 시기지만 흘러가는 인연이지 이 인연이 본인한테 절대로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인연은 아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맹숭맹숭하고 심심한 점사를 보는데 본인이 어느 시기에 그 위기가 올 건가 43세로 봅니다. 남자 잘못 만나서 고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무당문에는 그 인연짜리 때문에 분명히 뭔가 휘말릴 수로 보이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 신점이라는 건 2, 3년 뒤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면 딱 1년 딱 그리고 지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적되어 와서 지금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어떤 돌파구 이런 거를 보는 거지 3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뤄 짐작은 하지만요. 이렇게 43세 이렇습니다. 45세 이렇습니다 하고 미뤄 짐작은 하지만 이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내가 공들이고 신나 끄면 43세도 제대로 된 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전혀 공들이고 신나꾸지 않고 내가 뭐 그러면 45살에 좋은 인연짜리가 있다고 해도 이 인연짜리가 좋다라고 장담 못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건 매해를 밟아가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신년 운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43살에는 본인이 연애 감정에 확 휩싸일 수 있는 그리고 무당눈에 지금 보이는 게 남의 걸 수도 있는 것 유부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운까지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본인 이제 41살인데 43살까지 점을 일어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일이 없고 금년 해운년에는 무해무탈하게 넘어갈 것이다. 크게 좋은 것도 없지만 크게 나쁜 것도 없다. 지금 스라자손 얘기를 해도 스라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라자손도 금년 해운년에 크게 나쁜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없죠 이제? 네. 다 봤어요. 시간이가